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상에 갇혀 불평만 하며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단순한 동기 부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정신들의 동맹으로 서로를 강화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그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물질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답은 불편하지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힐이 보여준 것처럼 정신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는 삶의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외부 세상은 내부 환경이 보호될 때만 바뀝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감히 시도하지 못할 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바꿔야 할 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람은 평생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갑작스러운 영감이 내려와 모든 것이 바뀌기를요. 하지만 그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는 행동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동해야 동기가 생깁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변명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오늘은 피곤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야. 내일부터 시작할게. 그리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갑니다. 당신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나폴롱 힐은 성공은 영감을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의욕이 없어도 행동합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규칙적인 습관이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해보세요. 전혀 하고 싶지 않았던 날에도 억지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운동을 시작한 경험 말입니다. 10분쯤 지나면 몸이 따라오고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벽히 준비된 적 없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서툰 영어와 헐리우드 기준과는 다른 체격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왔지만 초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명확한 목적 없이는 당신이 자신의 인생의 운전자가 아닌 단지 탑승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역할을 맡고 연기를 배우고 억양을 고치며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동 후에 동기가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만드는 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있지만 계속하면 뇌가 적응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인 정화입니다.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감을 약화시키며 방해하는 사람들, 콘텐츠, 환경을 찾아내세요. 점차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대신 더 크게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변명을 의심하게 하며 긍정적인 의미에서 불편함을 주는 책, 영상, 대화, 만남으로 교체하세요. 여기 당신이 지금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동기부여가 완벽해지길 기다리다 기회를 놓쳤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관성 때문에 머릿속에서 사라진 적은 얼마나 많나요? 이는 단지 돈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지만 결국 행동하지 않는 자신이 유일한 장애물임을 알았던 적은요? 나는 더 어렵다 시작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5분 동안 미루던 일 중 한 가지의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계획을 작성하거나 운동을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성을 깨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이미 게임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은 완벽한 환경이나 기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적응하며 실패하고 다시 행동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폴롱 힐이 말했듯이 행동이 진정한 지능의 척도입니다. 용기를 기다리며 인생을 지켜보기만 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세요.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닌 지금입니다.
망설이는 매 순간이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것과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욕구가 없어도 모든 것을 몰라도 시작하세요.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큰 감옥은 쇠창살이나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행동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힐은 반복되는 생각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 비판, 질투, 비관주의를 먹고 산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 경고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꿈을 마비시키며 원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는 6가지 기본 두려움을 밝혔습니다. 가난, 비판, 병, 사랑의 상실, 노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절 나폴레옹 힐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신념마저 흔들렸습니다. 나는 묻고 싶다. 어떤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고 있나요? 그 두려움이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편없는 직장이나 기회를 받아들이나요? 나쁜 게 있어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믿으면서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맞추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나요?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은 무기력을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자라는 괴물처럼요. 하지만 빛을 비추고 행동하면 생각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책의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덜 파괴적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재앙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은 첫 책을 출판하기 전에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해 포기했다면 세계는 가장 많이 읽힌 시리즈 중 하나를 잃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합리적인 이유로 위장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내년에 해봐, 상황이 나아지면 같은 말로 말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이런 위장된 두려움 때문에 흘려보냈나요? 힐은 두려움의 가장 큰 힘은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고 서서히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훈련시켜 두려워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을 들여다보고 가장 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고 마주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두려움에 맞서는 작은 행동을 하세요. 목표가 없으면 작은 어려움도 포기의 이유가 되고 산만함은 우선순위가 되며 모든 변명이 실패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지 명확합니까? 아니면 그저 해야 하니까 일어나고 해야 하니까 일하며 언젠가 미래의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고 있나요? 나폴레옹 힐은 당대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선택하세요. 대부분은 인생을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은 단지 결정이나 공부, 노력만이 아니란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신이 사는 정신적 환경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기자로 일했으며 그 시절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습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인생 20년을 바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해 성공의 공식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목표의식이라 부릅니다. 힐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정된 월급과 안전을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수락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까지 바꾸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책과 가르침이 읽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추상적이고 예쁜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며 포기할 것과 취할 것을 명확히 합니다. 좋은 멘토들이 옆에 있을 때 타이슨은 훈련과 정신 수양에 집중했고 무적이었어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아첨꾼, 감정적 기생충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경력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독성 정신 환경과 영향력 상실이
그의 추락의 큰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목적 없이는 모든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모든 지름길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완벽한 예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창립한 애플에서 해고되었을 때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넥스트를 창립하고 픽사에 투자했으며 몇 년 후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고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해고조차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42% 더 만족하고 생산적이며 감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안에 빚을 갚거나 5년 안에 재정적 독립을 이루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당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방향과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이 반복될 뿐입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청구서를 내고 다시 잠들기,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합니다. 종이와 펜 혹은 휴대폰 메모장을 꺼내세요. 다음 12개월 동안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써보세요. 당신이 오직 머릿속에만 갇혀 있다면 걱정과 의무,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목표와 연결된 정보, 기회,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레이더가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불타는 욕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욕망이란 명확하고 열정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 없이는 충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비판, 어려움,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극복합니다. 강한 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도 견뎌냅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세요. 또 하루가 지나고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기 전에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과 영향에 사로잡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용기를 약화시키고 계획을 방해하며 미래 비전을 줄이는 자극, 뉴스, 의견, 대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누구에 대해 나쁘게 말하나요? 돈, 성공,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원치 않아도 그 믿음을 흡수합니다. 힐은 이것을 정신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필연적으로 당신의 정신적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신경과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성공, 금융 행동은 가장 가까운 5사람과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으로 그룹에 적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룹이 작게 생각하면 당신도 작게 생각합니다. 그룹이 불평하면 당신도 불평합니다. 그룹이 쉽게 포기하면 당신도 멈춥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매우 분명히 보았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 해서 힘의 그룹을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정신적 식단은 신체적 식단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나요? 어떤 프로필을 팔로우하나요? 어떤 채널을 보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뉴스, 가십, 비극, 불평하는 사람들을 접하나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강력한 예는 마이크 타이슨, 최연소 헤비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제 솔직히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누가 형성하고 있나요? 당신의 결정, 돈에 대한 믿음, 성공에 대한 생각, 인생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누가 영향을 주고 있나요? 만약 부정적이고 평범하며 안주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꿈을 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망칠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힐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마음은 가장 큰 보물처럼 보호하라. 그것은 당신만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훔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대부분은 오만해 보일까 두려워, 혼자 있을까 두려워, 실망시킬까 두려워 허락합니다. 하지만 적은 수만이 말할 용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게 하는 사람과 아이디어로 자신을 둘러싸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과 약속하세요.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일주일 동안 연락을 줄이세요. 직접 만나든 SNS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영감을 주는 콘텐츠, 책, 영상 혹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행동이 동기부여보다 앞섭니다. 변화를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작은 삶을 삽니다. 여기서 들은 모든 것은 지금 실행에 옮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반대하려 해도 말이죠.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합니다. 이는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 영상에서 당신은 지혜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 오늘보다 100분의 1 더 나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꿈꾸는 자와 이루는 자의 차이는 바로 이 매일 작은 100분의 1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갑시다.